빵TV 빵영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양 지수가 아주 극명한 모습을 보여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 분봉을 보시면 뭐 끝까지 떨어졌죠. 예, 무슨 뭐 쌍바닥 만드는 척하더니만 완전히 박살이 났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굉장히 견고한 흐름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치료제, 최근 치료제로 엄청나게 올랐었던 대웅과 대웅제약이 하한가를 꽂아주면서 치료제 관련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마주를 전반적으로 끌고 내려온 영향이 있고요. 반대로 LG전자의 상한가, 이런 이유, 상한가로 인해서 이게 코스피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스피 종목들의 단단한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이유가 나타난 것은 바로 아시다시피 양도세 이슈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먼저 치료제주 급락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웅제약과 대웅이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핫했던 종목인데 이런 놈들이 박살이 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이 몇 조짜리 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뭐 점으로 거래 정지를 당하고 급등을 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하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예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투심이 안 좋은 상태에서 주가가 밀려버리니까 이렇게 하한가라는 이렇게 되게 독특한 상황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 뭐 일단 데드캣은 나오겠죠. 일단 대웅과 현대바이오 등이 왜 떨어졌냐라고 했을 때 이제 대웅이 호이스타정이 이제 코로나 제거가 빨랐긴 했는데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좀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코로나 제거를 했긴 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걸 시장이 굉장히 악재로 받아들였고요. 그도 그럴 것이 대웅이나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최근 거의 12월 달에 3만원에서 거의 8만원까지 2배가 오른 케이스고요. 대웅제약도 최근에 뭐 12월 초에 12월 초부터 거의 한 2배 반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투매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급락을 만들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연말 양도세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말 양도세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팔질 않으시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이런 대웅제약같이 큰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큰 돈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12월 달에 뭐 한 10% 먹을 줄 알고 들어갔다가 지금 2배 이상 먹은 상태란 말이죠. 그런 상태라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 2억 들어갔는데 2배가 먹게 되면은 이게 6억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양도세 이슈가 불거질 거면서 이제 이 양도세를 무서워하는 물량들이 다 던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게 떨어질 재료가 그러니까 세게 뭐 하락은 나왔을 재료였겠지만 하한가 갈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런 양도세 물량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떨어지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거 만약에 1억 정도 12월 8일날 들어왔다고 보시면 지금 1억이 4억이 되고 2억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큰 돈들을 하시다 보니까 이 양도세 물량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막 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 오히려 다른 종목들까지 좀 피해를 봤는데요. 뭐 종근당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연초 대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최근에는 뭐 조금 오른 거였거든요. 근데 이 대웅과 현대바이오의 투심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온 것을 볼 수 있고, 뭐 부항약품 얘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급등을 했긴 했지만 사실 많이 떨어진 데에서 반등을 한 상태에서 많이 오른 게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이런 투매가 나오다 보니까 같이 얼떨결에 떨어진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은 연말까지는 사실 투심이 좀 꺾일 수 있습니다. 양도세 물량 계속 나오게 될 거고요. 뭐 예를 들면 대웅제약이나 대웅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내일 21선까지 한번 밀고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21선까지 밀리면 거의 60% 이상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올 초 스타트 시점과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 뭐랄까요, 너무 그러니까 양도세 이슈를 제외한다면 너무 싸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다만 이 연말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뭐 적어도 이번 이제 4거래일 남았거든요. 4거래일이 지나고 내년 1월 초는 돼야지 이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다시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사실 대웅이나 대웅제약 그리고 현대바이오 같은 종목들을 바텀에서 뭐 12월 말쯤에서 다시 이렇게 줍줍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종목은 오늘 뉴스가 나옴으로써 사실상 재료는 소멸됐다, 데드캣이지 요걸 갖다가 뭐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뉴스는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 이런 종목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뭐 치료제 순환매의 관점에서 뭐 종근당이나 그냥 부강약품이나 뭐 일양약품 같은 종목들이 그래도 오른 게 많이 없는 상태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뿐만 아니라 좀 더 센 돌파까지도 노릴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크게 말씀드려서 일단은 투심이 한번 꺾였다고 봐야 됩니다. 대웅 어찌됐든 간에 치료제 테마주가 내년 백신 접종이 2월 3월이 있기 때문에 2월 3월 전까지는 올리긴 할 텐데, 오늘 이 대웅의 하락을 통해서 일단은 아주 큰 흐름은 일단 꺾였고 잔잔바리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 또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오늘 21선 어찌됐든 간에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죠. 셀트리온마저도 빠졌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5일선 위에서 꺼내줬고요. 제약도 일단 5일선 살짝 깨긴 했지만 아주 뭐 급락이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항체 치료제가 이번 주에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웅과 현대바이오 쪽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지만 사실 기술적 반등보다도 오히려 지금 고점에 몰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투매가 뭐랄까요, 썩은 물량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그나마 좀 차트가 좋은 셀트리온 계열이나 또는 뭐 종근당, 부강약품 같은 종목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놀라운 사실, 오늘 LG전자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LG전자가 상한가가 가는 이유는 LG전자가 그 캐나다의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 법인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LG전자가 자동차 전장화에 이제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물론 오늘 어떤 개인 매수세가 몰린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제 이런 기관들의 매수세가 몰린 것도 보실 수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백색가전만 팔던 이 LG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로서 자율주행 또는 전기차 시대의 어떤 그 핵심 업체로서 거듭난다라는 부분에서 성장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급등이 나왔지 않았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였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신성델타테크 이런 종목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구자천 LG가입니다. 그래서 LG가에서 이제 이런 전기차 2차 전지 부품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런 업체들이 오늘 상한가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LG 관련 계열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이 LG가 이 전장을 한다는 흐름으로 인해서 이 LG 계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 LG가 투자했던 기업들도 같이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LG 뭐 지금 여기 나오면은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LG가 지분이 투자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LG 이 로보스타가 이제 뭐 이런 뭐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를 이런 전장화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게서 관련주로서 엮여서 움직인 것도 있고, 2차 전지,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뭐가 됩니까? 결국은 전장화,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이 이제 순환매로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왜냐, 어제부터 자율주행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애플카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쪽으로 4차 산업,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쪽으로 이제 온기가 전해진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한 예로서 예를 들면 계양전기 같은 경우에 제가 이날 말씀드렸습니다. 12월 18일 이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아시다시피 그 전동 모터를 만드는 업체거든요. 전동 모터를 만드는 업체인데, 뭐 자율주행차 전장화가 많이 되게 되면 다 뭐 모터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관련주로서, 물론 뭐 과거에 뭐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마그나 파워트레인이랑 이제 합작을 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뭐 2011년도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먼 얘기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전장화에 대한 수혜에 대해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도 올랐고, 또 일지테크 같은 종목들, 일지테크도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이런 종목들도 카본, 원래 이게 수소차 테마로 껴있는데, 요것도 이제 과거에 그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전장화 쪽이라고 보시면, 그 다음에는 뭐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가 있겠는데요. 자율주행에서는 이미 어제도 많이 올라서 보셨겠지만, 대성엘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분명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올랐던 종목 중에서는 제가 뭐 추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열 종목이라서 좀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종목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종목도 LG가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고, 로봇 전동화, 자동화에 대한 이슈로서 오늘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있었고, 말씀드렸던 로보티즈, 이 종목은 그 클로이나 이 자율주행 배달 그 서빙 로봇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종목도 LG전자가 8% 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르고서 좀 빠졌는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상장한 이후로 이 상장 공모가를 돌파를 못하는 상태에서 오늘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바로 LG전자의 지분 참여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뭐 요게 뭐 로보티즈, 로보스타뿐만 아니라 뭐 그런 종목도 있겠죠. 나라 M&D, 나라 M&D 이런 종목들도 오늘 올랐었습니다. 나라 M&D 이런 종목 오늘 올랐다 좀 빠졌는데, 이 종목도 뭡니까? 이 종목도 LG가 지분 12%를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이제 LG에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백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도 오늘 빠지긴 했어요. 왜냐면 너무 이 코스닥의 투심이 나쁘다 보니까 이게 그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졌는데, LG전자나 이런 LG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게 된다면, 이 LG전자가 지분을 참여한 기업들도 결국은 이 LG의 어떤 전장화, 미래지향적인 성장 산업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불리면서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코스닥의 급락과 그 급락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왜 떨어졌는가, 그리고 반등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LG전자의 상한가를 통해서 우리가 순환매의 온기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뭐 자율주행, 사실 뭐 대성엘텍 같은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텔레칩스라는 걸 보시면 이때가 바로 그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올랐던 때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3개월 동안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제 오늘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은 차트를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LG전자가 내일을 높게 뜨게 되면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계속 보시면 이 전기차, 전장화, 자율주행차, 로보티스 등 이런 4차 산업 쪽으로 투심이 조금씩 몰리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 우리가 이제 순환매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급등TV 빵영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